그때 이제 출판 기획안을 몇 개 보내줬잖아. 네. 그래서 그 출판 기획안 보고서는 그대로 이제 좀 생각을 해봤거든.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적어왔거든. 독자들, 타깃층을 20대에서 30대 남자로 정했었거든. 네. 그 다음에 이제 경쟁 책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다가 이번에 그 정우철 도슨트하고 스테디셀러잖아. 이제 거의 뭐 방구석 미술관 이렇게 두 개가 가장 상위에 있어가지고 단순히 정보만 전해주는 거에서는 좀 메리트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독자층한테 내가 정말로 필요하고 내가 얘기해주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했었고, 미술관 가기 전에 읽으면 딱 좋을 책,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예술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.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술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면 그 사람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접근할 수 있는지,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, 그래서 정말 이런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고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A 대리가 예술에 관심이 있어. 근데 이 사람한테 어떻게 좀 접근할 수 있을지, 약간 이런 거를 이제 정말 가상으로 놓고 네. 목차를 그렇게 짰어. 들어가는 말에 이렇게 썸녀는 전시회 가는 것이 취미라 했다. 취미가 뭐예요? 저 예술 뭐 좋아하고 전시회 가는 걸 좋아해요. 뭐 이런. 그 다음부터 이제 이어질 내용을 내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예술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. 맞아요. 그들을 중심으로 이제 좀 목차를 좀 써봤지. 그리고 내가 그 정우철 도슨트하고 그 방구석 미술관에 비해서 내가 그나마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걸 알려주지 않고 다른 점을 알려줄 수 있는 거는 나는 미학이라고 생각을 했거든. 네. 그래서 그 미학을 이제 좀 집어넣고 그 예술가들이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. 그래서 이 책이 처음에는 원래 나는 그냥 정보를 알려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, 정보를 아는 데에서 그치는 책들은 너무 많잖아. 맞아요. 근데 그게 예술이 정말로 왜 필요한지, 그리고 예술을 좋아하는 이유, 그냥 하니까 기분이 좋아서요, 이렇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술은 정말 내 삶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자극을 주는 그런 촉매제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삶의 변화를 좀 줄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책? 약간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했었어. 그래서 플로어를 이렇게 한번 짜본 거지. 처음에는 이제 기존 나와 있는 방구석 미술관이라든지 이런 책들과의 차이점, 차별점은 그 책들은 뭐 그 작가나 그 작품의 맞아. 입장에서 설명을 해주는 거라면, 맞아. 이거는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, 그러니까 맞아. 관람객 입장에서 반대로 설명을 해주고 그 입장에서 좀 쉽게 맞아. 접근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신다고 했잖아요. 맞아.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여기에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삶 속으로 녹아내신 걸까요? 예를 들어서 예술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호그씨 예술 되게 좋아한다면서요? 왜 좋아해요? 뭐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야. 예전에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진 않을 거 아니야. 물론 여기에는 플라톤 미학, 뭐 베르그송 미학, 니체 미학 이렇게 써놨지만 앞에 있는 거거든. 예술은 현실을 직시할 수 있게 해줘요. 맞아요. 저는 예술을 통해서 좀 현실을 직시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쓰는 문체도 내 이야기를 쓰는 것처럼 얘기를 할 거야. 플라톤은 이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. 그렇지, 아니지. 근데 내용은 사실은 플라톤 미학인 거지. 훨씬 기존 책들보다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, 이것만 보더라도. 그래서 딱 기획안을 보고 일단 드는 궁금함은 그 제목 자체가 가제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나는 이 분야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는데 맞아.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이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내가 이제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좀 정보를 얻고 맞아. 싶을 때 읽는 책이잖아요. 맞아.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게 단순히 그런 뭐 연애 심사는 당연히 아니지만 약간 그렇게 한정을 지어버리면 뭔가 타겟이 확 좁아질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. 어떻게 보면 예술은 좀 매니아 측면이 강하잖아요. 맞아, 그러니까 맞아. 그 분야의 책들을 읽는 분들이 많이 읽는 편이고 근데 이제 그걸 20, 30대에 한정을 짓고 또 그 중에서 썸녀와 대화하기 전에 읽는 책이라고 해버리면 너무 타겟이 좁아져 버리면, 그건 맞아. 그리고 이게 좀 대중적으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판매를 노리신다면 이것은 너무 타겟도 좁고 그 책을 구매를 하는 제일 많이 구매를 하는 연령층과도 조금 멀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걸 좀 일단 처음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메인이 지금 형의 채널의 구독자라든지 유튜브의 구독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될 건지 아니면 이 책을 조금 더 보편적으로 일반화해서 베스트셀러화 해보고 싶으신 건지를 정하셔서 이건 조금 나눠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. 넌 어떻게 생각해? 약간 이제 정말 정식적인 상업 출판이 된다면 타겟층은 조금 더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. 그러면 목차들을 봤을 때는 어떤 네. 것 같아? 너무 매니아한테
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? 아니면은 목차는 너무 좋은데 아, 이 목차 자체는 너무 좋거든요. 되게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어. 저만 해도 관심이 생겨요. 근데 이 목차의 부분들을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썸녀 때문이 아니라 맞아. 그냥 내가 읽고 어. 싶은 부분이었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이런 거 내가 현실을 직수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창조적으로 될 수 있는 거고 내 인생을 살 수 있는 건데 어. 약간 이게 너무 썸녀에게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어. 그냥 내가 그렇게 살고 싶고 내가 예술을 통해서 그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걸 더 강조하면 어떨까? 라는 생각을 저는 맞아. 너가 얘기한 게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고, 썸녀라는 건 그냥 싸우는 거고. 그쵸, 그쵸. 예. 약간 결국에는 근데 사실은 이건 내 이야기거든. 맞아요. 그러니까 나는 예술을 내가 좋아하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에요. 그리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예술관 이런 거고, 이런 게 우리 삶에서 이렇게 적용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요 라는 걸 내가 소개해 주는 거거든. 네, 결국에는. 맞아요. 그래서 약간 좀 두려운 게 약간 이런 거지. 내 이야기를 그냥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정보 위주라기보다는 에세이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. 맞아요. 이 컨셉은 좋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단순히 다른 미술 책들처럼 정보 소개가 아니라 설명을 해주는 거죠. 나의 삶에 빗대어서. 맞아. 이 부분은 되게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컨셉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예술 제목이 그냥 혹시 예술 좋아하세요?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고 조금 쉽게 이 예술책을 접근할 수 있는 그냥 보편적인 타겟층으로 그렇게 다가가면 되게 너무 좋을 것 같고 근데 약간 그런 제목을 좀 카피를 잘 뽑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건 너의 몫이다. 마케터의 몫이잖아. 그치? 기획안이 나오니까 훨씬 더 뭐랄까 이 도서에 대한 어떻게 그려질지가 조금 머릿속으로 많이 잡히고 가닥이 필편 에피소드 1이라고 하나요? 그것을 이제 유튜브에 올려주시고 나서 저희 회사에서도 몇 분이 그걸 보셨더라고요. 이 분야 예술 분야에 있던 편집장님도 이제 아시게 되셨어요. 그래서 저랑 잠깐 이야기를 점심시간에 나누기도 했고 이야기 똑같이 하시는 것들이 뭐 이런 경쟁 도서들은 분명히 잘된 도서들이 너무 많고 이미 출간되어 있지만 일단 이렇게 쉽게 설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이 작품이나 그런 작가들을 중심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보는 독자들이 뭐 관객들, 독자들의 입장에서 하는 책들은 자기가 봤을 때도 많지는 않은 것 같다. 그런 컨셉으로 도서를 출간을 해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고도 말을 해주셔서 제가 정말 그래서 한번 그러면 형의 브런치라든지 한번 검토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소개를 해드리기도 했거든요. 좋아 좋아. 네, 그래서 그분 편집장님도 아마 이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실 것 같기도 하고요. 조금씩 가닥이 잡히고 있는 것 같아요. 어떤 거 같아? 그 좀 여기서 뭐 고쳐야 될 거라든지 이런 게 아니면 조금 더 디벨롭하면은 좋을 것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냉철하게 얘기를 해준다면 이 썸녀라는 주제는 좀 빠졌으면 좋겠어요. 맞아. 내가 누군가에게 설명을 해주는 건 너무 좋아요. 그러니까 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그렇지. 설명을 해주는 컨셉은 좋은데 이게 단순히 저 사람에게 호감을 얻기 위해서라는 부분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내가 나를 네. 드러내기 네. 위해서라는 그쵸. 거. 오케이. 그거 좋은 것 같아. 그 부분은 좀 빠졌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3번 부분이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이제 글에 책에 넣으실지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 나의 팁이거든. 그냥 정말 말 그대로. 그래서 나는 정시를 이렇게 알아보고 있어. 뭐 예를 들어서 워터파크라든지 아니면 29cm 이런 데에서 네. 전시회 그 탭을 들어가서 네. 보면은 그냥 일반 기사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쉽게 잘 설명되어 있다. 네. 인스타그램에서 그 해시태그를 이제 쳐본다든지 아니면 유튜브에서 뭐 예술 혹은 미학이라면 굉장히 포브스가 선정한 미술관 가기 전에 꼭 봐야 되는 유튜브 채널 미술관 이용 방법 같은 경우에는 전시회에 가서 전시를 좀 재밌게 보려면 이거는 꼭 사고 싶다 하는 작품이 뭔지를 하나 골라서 같이 간 사람하고 그거를 나눠라. 미술관 처음 간 사람들도 되게 재밌게 보거든. 그냥 난 이걸 사고 싶어. 그럼 이제 물어보겠지. 왜? 주력거리도 되고. 그렇지. 그러면은 이제 자기하고 연관을 시켜서 이제 얘기할 수 있게 되는. 형이 일단 제가 알기로는 이제 뭐 전 세계 많은 미술관들 박물관 많이 다니셨으니까 그런 약간 정보글 말고 뭐 저는 뭐 이런 미술관을 가봤는데 혹시 뭐 여긴 가보셨어요? 맞아. 이런 것들도 들어가면 엄청 좋지 않을까? 맞아. 단순히 그냥 소개 같은 건 당연히 너무 많고 맞아. 내가 느낀 그 미술관의 뭐 그런 감정이라든지 그때 맞아.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표현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약간 에세이가 되지 않을까라는 맞아요. 생각을 했어. 되게. 분야는 예술로 잡되 그냥 이런 글을 써내려 가는 방식의 에세이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혹시 읽기가 쉽잖아요. 일단. 맞아. 그래서 사실상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누군가가 나한테 예술이 취미라면서요
했을 때에 내가 대답할 수 있는 것들이야 사실 어떻게 보면.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왜 이름이 예술 혹은 미학인지 물어보시더라고요. 아 이번에 성함이 혹은이다. 그러니까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몰랐대요. 그러니까 혹은을 그냥 일부러 이렇게 쓴 줄 알았대요. 그런데 이름이 정말 이거면 이건 너무 좋다 타이틀이. 이건 무조건 써먹어야 된다. 이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조금 더 발전이 있게 되면 예술 혹은이라는 걸 넣으면 너무 딱 타이틀이 일단 인식이 되잖아요. 그것도 너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도 해주셨어요. 근데 사실 내가 아는 게 이게 다야. 예술과 미학밖에 없어. 이게 저도 사실은 처음엔 인지를 못했거든요. 그랬어? 근데 이게 혹은의 중의적 의미가 있다는 걸 몰랐어요. 그러니까. 관심이 없었는데 관심이 없었다고? 너무 좋더라고요.